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하며 영월을 출발한 국토대순례단이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8년의 오랜 기다림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간절한 바람을 모았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월! 영월! 정선! 정선! 태백! 예! 삼척! 삼척! 균형! 발전! 동서 육축 고속도로 미완료 구간이 하나씩 연결되고 상상의 날개를 단 유니콘이 질주합니다. 26일 영월에서 시작된 국토순례 대장정이 정선과 태백을 지나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대신 거리로 나선 발전회사, 시멘트 업체 직원들은 힘찬 응원과 함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오전까지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추면서 기분 좋은 예감이 더해집니다. 너무 좋고 지금 이 영혼을 담아서 아주 보기 좋게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닷새간 122km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어 걸으며 삼척 죽서루에 모인 4개 시군 마지막 참가자들은 취타대를 필두로 화려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국토순례 대장정 마지막 구간인 삼척 도심을 행진하면서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염원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996년 평택 삼척 동서 육축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나오고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강원 남부권은 육지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사업비 인상으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제천 영월 구간 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구간 영월 삼척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부터 삼척까지 마지막 구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또 이제 좀 이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까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경제성이 걸림돌이지만 정책적인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간 밀려 있었는데요.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 지수, 또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반영되는 정책성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은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추진 중인 연구시설 유치나 첨단 산업, 의료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교통망 확충은 필수입니다. 30년 가까이 기다린 강원 남부권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폐장 해수욕장에서 순환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장 후 열흘 사이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과 해경이 심정지 환자를 물 밖으로 꺼냅니다. 오늘 오후 1시 46분쯤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4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구조 당시 그 요구조자분 목에 스노클링 장비가 있던 걸로 봐서 바닷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파도가 세서 구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바로 옆 또 다른 폐장 해수욕장. 어린아이가 스노클링을 하다 파도에 휩쓸립니다. 갯바위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소꿉놀이하는 어린아이 2명을 향해 갯바위를 넘어 파도가 몰아치고 바닷가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향해서도 거센 파도가 밀려들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차로 3분 거리에 안전요원이 있는 개장 해수욕장이 있지만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갯바위 위험지구인 양양의 또 다른 폐장 해수욕장. 이곳은 너울성 파도, 미끄러움 등으로 해상 추락 등 연안 사고가 우려되오니 갯바위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도 폐장 이후 스노클링을 하던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 연안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오늘도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강원 동해안 폐장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12건. 벌써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8월 말에서 9월 초 매년 1명 이상이 폐장해수욕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추석 명절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장을 보실 텐데 식품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정육점, 원산지 단속팀이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합니다. 고기를 받고 나와 인근 주차장에서 원산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면 항생제 성분 때문에 검사 키트에 2줄이 나와야 하지만 검사 결과 1줄만 선명합니다. 국산 돼지고기보다 절반이나 싼 수입산을 속여 판 겁니다. 단속팀은 이 정육점을 7월부터 수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11번 샀는데 9번이 수입산으로 판명됐습니다. 정육점 창고를 수색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확보한 뒤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자 그제야 잘못을 시인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정육점이 챙긴 부당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한 뒤 업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거짓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미표시하였을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672곳,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347건에 달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도 325곳 적발됐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예방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 2,500원, 대형마트 39만 4,160원으로 전통시장이 9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각각 2.1%와 2.3% 감소한 수치로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2004년 이후 첫 하락입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사과 작황이 좋았고 햅쌀과 공산품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는데요. 이제 도시를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4,500여 대의 CCTV를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CCTV 수천 대가 촬영한 영상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색상, 지역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대상 차량을 식별해냅니다.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은 범죄자 검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에서부터 검거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항 시민은 안전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 커다란 광고판을 장착한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광고판 위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물체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장비인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택시에 장착된 카메라와 라이다는 도로가 푹 파여있는 포트홀과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등을 촬영해 관련 부서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검지한 객체의 형상 정보까지도 취득할 수 있어서 카메라만 가지고 취득한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이미지랑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더 놀라운 건 택시 지붕에 장착된 광고판 안에도 30여 가지의 센서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센서는 미세먼지 농도, 조도, 소음, 유해가스 정보 등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는 지도상에 표출돼 환경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재난 상황에서 침수 지역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해야 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보다 발빠른 행정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CCTV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기 환경 및 재난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모든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법원이 동해시 천곡동 일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고등법원은 천곡동 일대 일부 땅 주인들이 동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취소 소송을 2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공익 실현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 개량 신뢰성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삼척시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국비 100억 원 등 190억 원이 투입돼 수소 개량 신뢰성 센터를 구축하고 7종의 수소 개량 오차 확인 검정 장비를 구축합니다. 이 사업으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량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 장비가 구축돼 수소 개량의 법제화 시스템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4년도 제2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초졸 응시자 45명 가운데 44명, 중졸 응시자 178명 가운데 131명이 합격했고, 고졸 응시자는 914명 가운데 680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75.2%였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과 중졸 각각 11세,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7세였고 초졸 합격자 1명은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가 해파리 구제 사업을 위한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7월 말부터 노무라 이끼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 발령에 따라 국비 4천만 원을 들여 구제 사업을 벌인 데 이어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인 구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말까지 해파리 구제 실적은 강릉과 삼척에서 수매를 통해 80톤 제거, 속초, 삼척, 고성에서는 어선 임차를 통해 80톤을 제거했습니다. 현재도 강원 동해안 연안 100제곱미터당 노무라이끼 해파리가 한두 마리 출현하고 있어 주의 단계 해제 시까지 구제 사업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내 광공업 생산이 8달 연속 줄고 소비도 한 달 만에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지수가 1년 전보다 6.3%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12.9%가 줄어든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소비의 척도인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7월보다 10.7%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5.3%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이고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강원도는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월세 주거자금을 빌리는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안에서 연간 3% 범위까지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모두 621가구가 신청했으며 추가 신청은 강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